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국채금리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EU 재무장관 회의와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불안에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가세한 탓이었습니다. 영국이 0.6%, 프랑스와 독일은 0.3%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페인 재정 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2014년까지 늦춰주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춰 스페인은 세금을 인상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지난 2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알코아는 지난 2분기 구조적인 조정 비용을 제외하면 주당 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 전문가 예상치 5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10일 화요일 순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EU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신경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돌아오면 어제 코스피는 1830선으로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오늘장 구체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더운데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는 저점 매수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장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저점 매수, 이제 시초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저점 매수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점에서 이어지는 이 추세선에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스톱을 하지 않을까, 정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820 한 6, 7 이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1일평이 물론 밑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21일평이 하방하는 이탈을 보이는데 21일평이 이제 빠져봐야 제가 볼 때는 한 7일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1일평 한 7일 정도 빠지는데, 제가 볼 때 21일평 7일 빠지기 전에 이미 캔들 차트가 21일평에서 워낙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는 유효한 그런 파트가 아니냐. 물론 분할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1일평 언저리에서 주가는 지금 주식을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가를 많이 사는 이런 크레센도형은 이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높을수록 주식을 많이 사는 이런 모양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주가가 상승할수록 양이 줄어드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모양이다. 저점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고점에 주식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럴 때 만약 주가가 여기서 하방 이탈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이아몬드형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다이아몬드형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형의 중심에 제가 볼 때는 21일평이나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주식을 사가 서서히 주가 물량을 늘려가지고 21일평 언저리에서 주식을 풀로 담근 다음 상승할수록 주식 물량을 줄이는 이런 패턴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호가에 많은 분들이 주식이 이런 식으로 저점에 소량 매수 보유하고 고점에 대량 매수 이 부분은 고경의 예탁금과 거래량이 동반할 때 쓰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이런 시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 증권회사나 이런 단위지장 어깨너머로 주식 펴온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량 자체를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량 수급을 갖고 계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점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캔들이 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량을 조금 서서히 늘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는 뭐 60일 이평이 저건 뭐 두차 말할 것 없죠. 60일 이평에 떨어질 때는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그래서 20일 이평 자체가 60일 이평을 건너가면서 죽음보를 만드는 이런 형상 모양이 계속 어쨌든 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어제 이제 전환선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호전 모양을 보이는데요. 오늘 또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는 오늘은 쉼이다만 내일이 전환선이 큰 폭의 상승이 있는 날이다.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문제 부분은 볼 때 주가가 일단 기준선에 닿이기만 닿으면 주가는 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가 1836인데 1800 기준선에서 닿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물론 기준선의 하방 이탈했습니다만은 기준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제가 볼 때 속임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 부분에서는 주식 물량을 조금 늘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의 전환선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기준선이 또 이렇게 뜹니다. 기준선이 이틀 정도 뜨기 때문에 주식은 저점에 장중 저점 잡으면 언제든지 1% 2% 수익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200일 이평에서 다 해가지고 지지를 받는 그런 국면이고 또 LG화학 이라든지 LG화학 같은 모양을 보면 상승 트렌드, 신한지주는 저점에서 이제 다시 오늘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 했고요. 자, 현대위아, 그 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 그 다음에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쭉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를 뺀 자동차주는 200일 이평을 하방이다. 자동차주를 뺀 그런 나머지 주식들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을 한번 물론 그 국면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경의 타격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고 지금 악재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2천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특검이 줄어.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증시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상해종합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신저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참패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강세 1선이 이제 중국 증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떠나서 지금의 화두는 과연 중국 증시가 오늘 2170 저점에서 반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하드되는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오늘은 여러분께서 뚫어지게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의 형태가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증시나 아직까지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때 반도체 지수만 빼놓고 나머지 지수는 아직까지 상위 랭킹에 있는 모양이거든요. 위에 호전적인 랭킹입니다. 호전적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저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상해 종합 증시를 굉장히 뚫어지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상해 증시가 오늘 시장이 어제 이제 장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장을 하락시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상해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도 지금 빠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삼성전자 이 가격의 매수는 좋겠지만 상해 증시에 굉장히 참패적인 그런 모양 이렇게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해 증시가 굉장히 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은 서서히 이제 외국인이 돈을 먹는 자리에 와버렸습니다. 중심이 여러분 아다시피 245였는데 247이었는데 247에서 푸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각 증권사, 각 그 증권방송의 선물 방송들이 전부 깡통 났을 거예요. 이거 보면 압니다.
그 이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인들이 어제 1조까지 있다가 지금 어제 이제 손절미 2천억하고 1,000억 다시 사가지고 8천억 샀습니다. 그 주식 선물이 바닥에 꼭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가정법원을 많이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짧은 박스권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이제 자동차 주식을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했는데 참 특히 그 현대차 같은 머리 전응화적인 노조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현대 전응화 노조들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요.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차들은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모국에 있는 사람들 등치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혼이 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동차주를 제외한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반등 타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첫 번째는 상해 증시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중국 증시 중에 이제 상해 증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꼭 봐야 되고 특히 상해 증시가 오늘 저점에서 2150에서 반등을 해줘야만이 우리나라 증시가 효능이 있다 이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상해 증시가 2150이 하방 이탈한다면 어제 매수하신 소량 매수하신 종목들을 전부 손절매를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해 증시를 뚫어지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에 오늘 상해 증시와 더불어가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가 있다면 장자체가 굉장히 약한 모양이기 때문에 어제 혹시 매수하신 건 1, 2%의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증시와 외국인 선물 두 포인트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럴 때일수록 양다리 걸치는 시황 절대 듣지 마시고요. 일단 단순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물리려면 1등 주식에 물리고 코스닥을 추천하는 놈은 분명히 잡놈이다. 내가 누차 말씀해 코스닥 주식이 상승하면서도 계속 음봉을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족족 때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안이 망할 가능성밖에 없다. 그래서 우량주의 포인트에 맞추셔서 오늘 상해 증시와 외국인 선물 동향 두가 포인트만 보면 장 자체는 굉장히 쉽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익사이팅 인조이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유망한 업종과 종목은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하신 종목 AS부터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윌비스였죠. 이 종목 역시 추천하신 이후로 좀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동이 적습니다. 네. 종목들도 잘 안 움직이고 해서 이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건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금방 올라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치 테마도 순환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폭이 얼마 안 된다든가 또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서고 있고요. 또 한 번 정도는 추가로 또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를 안 하신 경우라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조정을 좀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연속 상승을 하기 전에는 항상 조정을 주고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외적인 증시 요건 때문에 시장이 한 번쯤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가 다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요번에 박근혜 관련주들이 또 연속 상승세를 한번 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서는 흐름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또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을 받아버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큰 변동을 가지기보다는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린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이 종목 또한 조정을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2,700원에서 2,750원 정도 선 그 목표가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윌비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자. 그리고 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M&A 업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가 막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 특징적인 종목군이 많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최근에 매수가 들어온 흐름이나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전체적인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M&A 관련주들이 당분간 시장에 어떤 한 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M&A라는 부분 자체도 그 시장이 뭐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없거나 할 게 없으면 항상 끄집어내는 단골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M&A 부분에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결정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A 자체가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회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라면은 그것이 재료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회사가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는 상태로 뭐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간다라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를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M&A 관련주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좀 말을 만들어내기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주가를 자꾸 심심치 않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역시 화장품 업계에서 한국콜마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리아나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좀 타고 있는데요. 그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자꾸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태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자꾸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유진기업도 굉장히 많이 그 M&A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쪽은 오히려 이제 결과가 나온 거지만은 어쨌든 갖고 있던 하이마트의 지분을 전량 롯데쇼핑에 매각을 하면서 신규적으로 자금이 6,500억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떻게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계속 M&A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게임 업종 쪽에서도 이제 M게임 같은 종목들이 롯데 계열사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롯데에서 만약에 게임 업종에 진출을 할 경우에는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게임 업체를 다시 인수를 해오는 편이 낫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뭐 어떠한 반응도 전혀 안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매수의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M&A 관련주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보실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그 현금 유입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침체돼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그런 어떤 현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주 강력한 흐름을 못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는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더 깊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조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그대로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서 조정 자리는 사실은 리스크가 많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저점을 완전히 이탈해 버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과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개의치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는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매도 또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줄 때는 매도 또한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주가가 바로 돌파가 안 나오고 뭐 고점을 또 건드렸다가 또 다시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진행을 보일 때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팔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3,600원에서 3,700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5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A 관련주 중에서 유진기업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뉴욕 증시는 유럽 위기와 또 미국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10년 국채 만기가 다시금 7%를 넘어서면서 유럽 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외 경기와 실적 악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좀 다시 제쳐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외 경기는 유로존 지역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간 유로존 지역이 좀 잠잠하나 싶더니 이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7%에 진입을 했고요.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7%에 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간 우리가 또 알고 있었던 어느 정도 좀 해묵은 악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국 쪽의 실적 악화 우려가 역시나 미국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올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됐는데 미국 실적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직은 실적 시즌 초기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역시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금융업체들의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모두 적극성이 어느 정도 결여돼 있다. 그만큼 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없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하다. 그것은 대외적이나 대내적이나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역시나 경제나 경기 모든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미국, 유럽 지역 그리고 중국 모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수급 측면으로도 투자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모멘텀들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약세장을 좀 예상을 해보면서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체력을 좀 키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뭐 최근 약세장 이런 부분에 좀 맞는 컨셉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한국전력 어떤 모멘텀들이 있느냐, 역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전기료 인상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물가를 고려한 4% 수준으로 동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 정도의 인상안이 반려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7% 정도의 는 그렇게 쉽게 간철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4% 정도의 수준, 이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실적이나 분명히 회사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큰 폭의 인상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이 약세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부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시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전력의 매력이자 가장 큰 패다. 그러니까 사실 성장성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성장성 없이도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굉장히 수급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장성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약세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투자자들의 매력도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동반 러브콜을 좀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력에 어느 정도 좀 긍정성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로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4,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어떤 매매 방식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의 신규 전략과 또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 총놈의 승부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자세한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시장은 1% 이상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어제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조정을 예상하시는지 단기, 중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약세가 이제 그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요, 코스피 괴리감의 극복은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현재 정확하게 말하면 하락 추세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나쁩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그 수급이 안 좋고 또 반대로 그 수급이 좋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그동안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사인을 내드렸었는데요. 약 1년 전부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수급하고 차트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가을에는 수급상으로 굉장히 안 좋았고요. 차트도 무너졌는데도 매수 사인 낸 이후로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요.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 차트상으로도 이상이 없었지만 또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수급하고 차트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 특히 주도주의 그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괴리감이 엄청납니다. 그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유여를 막론하고
지지가 되든 상승을 하든 해줘야지만이 지수가 반등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참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요. 1800선 지지와 이탈의 최대 변곡점이 또다시 현재 재현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삼성전자가 모든 걸 거의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1800선에 대한 위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장세의 특징적 흐름과 참고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자막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증시 급락의 주범인 이제 그리스인데요. 뜻밖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세인데요. 주도 업종의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 전기전자 업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현재 그 전기전자입니다. 물론 운송 장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장세를 이끌어갔던 것은 전기전자인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활발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수정치수로 환산한 전일종가인데요. 이건 저만의 기준인데 어제가 1836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1866포인트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재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30포인트 정도는 현재 손해보고 있는 장세다. 이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외 증시 급락의 주범인 그리스의 상승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그 차트 보시면 이게 바로 그리스 차트입니다. 재미난 것이 어제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그리스는 어제도 상승했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굵은색, 녹색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5일선이거든요. 현재 5일선 조정도 전혀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나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현재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있겠죠. 다우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5일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조정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한번 보시죠. 프랑스 보시더라도 똑같아요. 3일 연속 음봉에 5일선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도 어쨌든 이틀 연속 음봉에 5일선 조정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이제 독일이죠. 독일을 보면은 역시 3일 연속 음봉에 5일선 조정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그리스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놀랍게도 전혀 조정을 안 받아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경제 논리로 풀지 말고 주식시장 특유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지금 지수가 가장 나빠야 될 게 그리스 아닙니까?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아무튼 현재 장세는 이게 정상적인 장세는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 하락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 이번에 또 우리나라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그 차트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이 자꾸 낮아지는데요. 5월 저점, 그 다음에 6월 저점, 그 다음에 7월 저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 하락 출발이 이제 유력한 상태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인 파란색과 120일 이동평균선인 빨간색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60일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 덕분에 현재 전기전자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그 60일하고 120일이 현재 모아주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구간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합주가지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지난 6월 중순이었죠.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트를 무시하라고 했었냐면 바로 삼성전자, 바로 전기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마저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업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위주로 좀 공략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주식 비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로 1850선 내주면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셨을 텐데 그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요? 네, 똑같습니다.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이고요.
1850선 미만에서는 이제 직장인 50, 전업 75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50에서 75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맞춰놨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1850가 1825선 이걸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1800선이 무너지면 최악의 경우에 직장인 0, 전업 25까지 맞춰주시고요. 1825선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제 25에서 50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1800선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때는 전업들만 코스닥 위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끊임없이 재현되는 1800선 이탈의 공포라고 이제 소제목을 하나 달고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주식 비중은 절대 엄수하는 것이 이제 필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주식 비중을 엄수하지 않으면요. 위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엄수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위기에서 빚을 발한 저점 매수인데요. 어쨌든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점에서 나름대로 위험 관리 시켜드렸고 1800선 이하에서 제가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V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한 덕분에 그나마 지금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최대한 좀 활용해달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좀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오늘장 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좀 간단하게 제목을 이제 정한 것인데 소욕 분화론인데요. 2003년부터 제가 이제 주장해서 현재 출판한 책에도 이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게 한 10년 전에 제가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두르지 말자는 이제 조급증은 실패의 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무조건 서두르는 건 방지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 자체가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오히려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은행 이자 세금 빼면은 뭐 4%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하루에 상한가만 기록해도 얼마입니까? 15%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매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든가 초보자라든가 아니면 단타 매매 안 되는 분들이 잘하는 사람들 돈 번다고 자극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하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냥 적당히 안타 치고 예를 들어서 뭐 도루 잘하는 선수가 홈런 때리려고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자. 상당히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매수는 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겁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거죠. 로봇처럼 매도하자. 매도할 때는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그래서 제가 서욕 분화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좀 총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세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초가 공략 종목 수익도 꽤 괜찮았죠.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1830선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좀 반등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장중 수급의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기관 투자들은 시장 방어 규모만을 제한한 채 삼성전자를 통한 지수 키높이 맞추기만 진행하고 있어서 방향성을 사실 체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수의 반등을 보여주었을 때 철강 그리고 화학 업종이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었었죠. 맞습니다.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쌍그리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1800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수의 반등을 깨할 때 철강과 화학 업종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 지수가 만약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증권 업종과 건설, 금융,
이렇게 업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지수가 밀리더라도 제가 1830포인트짜리는 쉽게 이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1830포인트가 장중 이탈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오전장에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자리를 보여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주부터 가장 강조를 드렸던 게 시장의 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동반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이 한번 장중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차익 거래가 들어오더라도 비차익 매수가 동반이 되지 않는다면 지수의 상승으로는 연결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비차익 매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여력은 1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코스피 100포인트당 프로그램 1조 원당 우리 코스피 증시에 100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현재 시점에서 들어오고 있는지를 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추천하신 쌍용 머티리얼도 장중에 6% 이상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시초가 베팅 종목 유진 로봇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금 유진 로봇의 차트를 보면은 다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지금 3,000원 구간대에서 계속 하방 경직 기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상승을 위한 수급 개선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쪽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60일선 저항이라 보이는 60일선이 오늘 기준으로는 3,130원인데요. 이 3,130원 자리를 일단은 안착을 시도한 모습이었고 여기에 또 거래량까지 나오면서 이전 매물 저항대를 일단 돌파를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가 추세를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고점 또한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대한 전환 시점으로 봐도 무난하다. 그래서 시초가 베팅 종목으로는 유진로봇, 시가 매수 베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는 3,13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35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절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98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로봇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샘플러스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어제 말씀하셨던 UID 상당히 흐름이 좋았더라고요. 예, 네. 전일 UID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양봉을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120일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는 와중에 윗꼬리를 달면서 좀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또 여전히 강하게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반전보다는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부분까지 홀딩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남아토건은 토목공사, 건축, 조경 등을 시행하는 종합건설 회사인데요. 2011년 시공능력 평가 기준은 국내 123위를 차지하였지만 올해 1월 말에 새롭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종목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이유는 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인데요. 이 남아토건은 창사 이래 한 차례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입금액의 이전도가 낮은 항만이나 교통 등의 인프라 강급 위주로 공사를 진행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성장성은 조금 낮았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의 시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내실을 다져오면서 꾸준하게 성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의 발주가 본격화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16년까지 연간 1에서 2조 원 규모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남아토건의 경우 1979년 미군 납출
미군 납수출업체로 등록된 이후에 30년 이상 수주를 기록하면서 그런 미군 공사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성과 또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아토건의 경우 자산 가치가 높은 남아산업 그리고 한국시멘트,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등 그 관계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사들의 부동산 가치와 또 지분 가치를 합하면 현재 남아토건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 현금이나 부동산 가치에 대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근 한 달간 기간에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수급을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만큼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뭐 상장 이후에 한번 시세를 주었죠. 한번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보시면 양봉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좀 짧게 본다면 최근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그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무리 없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매수가는 한 5,350원에서 5,450원 사이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손절가로는 지속적인 그 지지를 보여주고 또 21선과 또 마주하는 자리죠. 예, 그런 부분인 약 1150원 부분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 5800원 구간까지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